눈치채셨나요? 올해 중국 연예계에는 꽤 이상한 현상이 하나 있습니다. 한쪽에서는 브랜드들이 예산을 줄이고 있고 홍보대사 선정 기준은 엄청나게 높아졌습니다. 일부러 화제를 만들어 단숨에 뜬 연예인들도 인기가 식으면 광고와 비즈니스 활동이 곧바로 급격히 줄어듭니다. 그런데 다른 한편에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연이어 4개의 브랜드와 계약을 맺었죠. 아비타 글로벌 엠베서더, 블루버튼 업그레이드 파트너십, 타오바오 플래시 세일, 세바이웨이, 스마트 자동차, 프리미엄 뷰티, 즉시 배송 리테일, 국민 패스트푸드까지 서로 전혀 다른 4개의 분야입니다. 하지만 모두 정식 엠베서더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있습니다. 엠베서더도 아니고 브랜드도 아니며 단순히 숫자를 채우기 위한 계약도 아닙니다. 바로 장닝어입니다. 많은 사람들의 첫 반응은 이렇습니다. 또 한 번 크게 뜬 건가? 브랜드들이 유행을 따라가는 건가? 하지만 럭셔리 브랜드의 운영 방식을 잘 안다면 이 일이 그렇게 단순하지 않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업계에서 좀처럼 언급되지 않는 이야기를 하나 해드리겠습니다. 모든 고급 브랜드의 엠베서더 선정에는 특히 자동차 기업이나 최상위 럭셔리 브랜드, 인류 뷰티 브랜드의 경우 최소 6개월에서 1년 정도의 사전 검토 기간이 있습니다. 브랜드가 보는 건 결코 공식 발표 직전 며칠간의 실시간 검색어 순위가 아닙니다. 그들이 보는 건 이 사람이 스포트라이트가 없을 때 어떤 모습인가 하는 것입니다. 평가하는 기준은 상당히 많습니다. 작품 활동이 꾸준한지, 대중적인 이미지가 세련되고 깔끔한지, 팬층의 성향이 건강한지, 소셜미디어 데이터에 거품이 얼마나 빠져있는지, 지난 3년간 여론의 변화 추이, 심지어 연예인 팀의 운영 방식까지 모두 평가 대상에 포함됩니다. 단 한 번이라도 논란이 있었거나 과도한 마케팅으로 대중의 호감을 소모했다면 첫 번째 심사에서 탈락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집중적으로 공식 발표가 이어진 것은 단순히 갑자기 인기에 편승한 것이라기보다 1년이 넘는 시간 동안 각 브랜드가 자체적인 검토를 마친 뒤 그 결과가 마침 지금 공개된 것에 가깝습니다. 그렇다면 장닝어의 이 성적표에는 대체 무엇이 적혀 있었을까요? 2년 전으로 돌아가 보면 아주 흥미로운 흐름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중국 연예계의 대부분의 인기 배우들이 한 작품으로 인기를 끌어올린 뒤 화제성과 이슈로 노출을 유지하려 할 때 그는 다른 길을 선택했습니다. 실시간 검색어에 자주 오르지도 않고 사생활을 크게 홍보하지도 않았으며 논란을 이용한 마케팅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작품을 촬영하고 행사에 참석하며 깔끔하고 온화하며 절제된 대중적 이미지를 오랫동안 유지해왔습니다. 하지만 이 길을 비웃는 사람도 없지는 않았습니다. 그 몇 년 동안 그는 사극을 연이어 촬영했고 인터넷에서는 이런 말들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또 한 명의 사극, 꽃미남이네. 얼굴로 뜬 꽃병일 뿐이야. 연기해봐야 표정 몇 개밖에 없잖아. 이런 꼬리표가 붙자 많은 사람들은 그가 여기까지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어땠을까요? 꼬리표를 거치게 붙일수록 그 반전은 더욱 확실했습니다. 그는 차례차례 작품으로 자신의 실력을 보여주며 꽃병이라는 평가를 하나씩 깨뜨렸습니다. 한 번의 폭발적인 성공으로 뒤집은 것이 아니라 꾸준하고 안정적인 활동으로 증명했습니다. 그는 얼굴로 뜬 배우다라고 하면 한 작품 흔들림 없는 연기로 그 얼굴로도 얼마나 오래 연기할 수 있는지 보여줬습니다. 사극 꽃미남일 뿐이다 라고 하면 사극 이후 현대극에도 도전하고 감정 연기와 액션 연기를 하나씩 다듬었습니다. 결국 얼굴로 먹고 사는 배우라는 평가를 이 얼굴로도 이렇게 오래 버틸 수 있구나 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나중에는 처음에 그런 꼬리표를 붙였던 연예계 마케팅 기능들까지 말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전성기가 짧은 배우가 아니다. 이런 스타일은 몇 년 전만 해도 화제성이 부족하다고 평가받았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브랜드들이 여러 연예인의 논란과 사건을 겪으며 지칠대로 지쳤을 때 이런 안정성이 오히려 핵심 경쟁력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상업적 가치가 확실히 차이를 벌린 또 하나의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럭셔리 패션 업계의 인정입니다. 그와 푸시의 협업은 단순한 레드카펫 협업만으로 설명할 수 없습니다. 3년 연속 패션위크의 주요 자리에는 늘 그가 있었고 신작 의상의 글로벌 최초 착용도 했으며 미국판 보그에서도 주목했습니다. 패션 업계에는 암묵적인 규칙이 하나 있습니다. 럭셔리 브랜드가 진짜 중요하게 보는 것은 그가 몇 번이나 실시간 검색어에 올랐는지가 아니라 중요한 자리에 참석할 때 매번 브랜드의 옷을 제대로 소화하는지 브랜드의 분위기를 제대로 전달하는지입니다. 이건 오랜 시간 함께하며 쌓아온 신뢰가 있어야 가능합니다. 단순한 인기만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푸시와의 관계가 차근차근 쌓아온 결과라면 2026년 초 불가리의 공식 발표는 조금 이례적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주얼리 브랜드의 일반적인 방식에 따르면 신인은 보통 브랜드부터 시작해 엠베서더로 승격되고 그 다음 핵심 제품 라인을 조금씩 맡게 됩니다. 하지만 장닝어는 이번에 바로 핵심 엠베서더로 발탁됐습니다. 제로 세르지오 컬렉션 BCO1 고급스러운 비주얼과 함께 핵심 프론트라인 자원을 한 번에 얻었습니다. 브랜드는 심지어 빈티지 컬렉션 주얼리까지 꺼내 그에게 책임을 맡겼습니다. 럭셔리 업계에는 이유 없는 편애가 없습니다. 한 번의 파격적인 선택에는 브랜드 내부에서 이미 여러 차례 평가를 마쳤다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이 사람의 이미지가 브랜드를 충분히 받쳐줄 수 있고 위험 부담도 충분히 낮으며 앞으로 장기적으로 투자할 가치가 있다고 판단하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들으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냥 패션 업계가 좋아하는 얼굴 아닌가? 하지만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가 정말 쉽게 따라할 수 없는 강점은 따로 있습니다. 캐링그룹과 LVMH 그룹은 미적 스타일이 거의 정반대입니다. 한쪽은 예술적이고 여유로운 분위기를 원하고 다른 한쪽은 날카롭고 차가운 느낌을 원합니다. 대부분의 연예인은 그중 한 가지 스타일에만 잘 맞습니다. 하지만 장닝어는 양쪽을 자유롭게 오갈 수 있는 드문 배우입니다.
후시를 입었을 때는 무게감 있는 빈티지 의상을 이야기가 느껴지게 소화하고 부드럽고 여유로우면서도 답답하지 않습니다. 불가리 주얼리를 착용하면 전체적인 분위기가 바로 절제되고 고대적인 날카로움이 주얼리의 차가운 빛과 함께 더욱 강조됩니다. 절제되고 고급스러우면서 주얼리의 존재감을 빼앗지 않습니다. 하나의 몸 안에서 서로 다른 두 가지 극단적인 분위기를 자유롭게 전환할 수 있는 겁니다. 브랜드 입장에서는 이게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를 선택하면 고급스러운 브랜드 이미지를 충분히 전달하면서도 특정 진영에 얽매일 필요가 없다는 뜻입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협업보다 더 중요한 이야기를 하나 하고 싶습니다. 장밍어의 전체적인 성장 과정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는 처음부터 끝까지 하루아침에 뜬 스타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이공계 출신으로 굉장히 뚜렷한 이성적이고 절제된 면이 있습니다. 모두가 실시간 검색어와 노출을 차지하려고 할 때 그는 늘 자신의 페이스를 유지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일부러 화제를 만들지 않고 과도하게 홍보하지 않고 인기를 미소모하지도 않았습니다. 어쩌면 이것이 브랜드가 그를 가장 높이 평가하는 이유일지도 모릅니다. 불확실성이 가득한 업계에서 브랜드가 엠베서더에게 투자한다는 것은 본질적으로 확실성에 투자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인기는 돈으로 살 수 있고 실시간 검색어도 만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한 사람이 앞으로 3, 5년 동안 문제를 일으키지 않고 논란에 휘말리지 않고 사람들을 실망시키지 않을지는 매일같이 쌓아온 꾸준함으로만 조금씩 증명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4개의 브랜드와 계약을 맺은 것은 여러분이 눈으로 본 하이라이트일 뿐입니다. 그가 진짜 이런 자원을 얻을 수 있었던 이유는 아무도 보지 않는 일상 속에서 한 번 또 한 번 실수 없는 선택을 해왔기 때문입니다. 단기적인 인기는 운에 달려있지만 장기적인 자원은 정말 꾸준히 버텨온 결과입니다. 모두가 속도를 높이려는 시대에 꾸준한 속도를 유지할 줄 아는 사람이 오히려 마지막까지 나아가게 됩니다.